통풍을 질환으로만 보고 없애려고만 하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왜 그런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울 때 벗어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풍이 뭐길래, 이 통풍을 일으키는 게 요산이라는 건 다 아시죠? 요산이 뭐길래, 이 요산은 진짜 나쁜 걸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자, 이 몸이 어제의 몸일까요? 이 몸이? 이거 굉장히 철학적 질문인데요. 우리 몸은요,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3,300억 개. 몸 전체의 1%죠. 1초당 380만 개, 80g이래요. 이렇게 많은 이 세포들이요,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은 아닌 거죠.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낡은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유전자에 있는데요. 유전자는 뭐냐면 우리 몸을 그대로 복사하는 지도 같은 거죠. 지도. 이 지도 안에는 헥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지도 속에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헥산 많이 들어보셨죠? 조미료 헥산? 헥산 아무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헥산이 바로 우리 몸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줍니다. 이 헥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DNA와 RNA. 이 그림에서 보면은 DNA는 이렇게 두 줄이죠. RNA는 한 줄이고, 즉 DNA는 유전자를 설계하는 그 지도 자체고요. RNA는 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즉 복사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DNA, RNA, 이 유전자 지도에는 헥산, 즉 아데노신, 구아닌, 시토신, 티밀, 우라실 이런 염기라는 거를 포함을 해요. 이걸 염기라고 해요. 염기. 이 염기에는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질소. 제가 몇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질소는요, 인간이 품기에는 좀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질소의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요. 이 질소 때문에 질소의 균형이 안 맞아서 여러 질병들이 찾아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풍입니다. 여러분들 통풍에 대해서 요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요소는 안 들어보셨어요? 요소, 요산 헷갈리지 않으세요? 요소와 요산의 공통점은 바로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소는요, 단백질,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 있잖아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콩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단백질이 잘게 부서지면 아미노산이 되고 이 아미노산에 질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생기는 게 바로 요소인데요. 요소와 달리 요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아까 말씀드린 DNA, 우리의 몸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유전자 지도인 이 DNA, RNA 이게 분해될 때 요산이 생기고 또 하나 ATP. ATP가 뭐예요? ATP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돈, 화폐하고 비슷해요. 우리 세포들이 쓰는 돈이죠. 세포들이 쓰는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우리 돈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돈이 곧 에너지죠. 세포에게는 돈이 곧 ATP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다, ATP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내는 이 ATP도 결국에는 분해돼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ATP가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요산이라는 거. 좀 어렵죠? 아, 요소와 요산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으시면 돼요. 이 질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암모니아 생각나시죠? 암모니아. 그래서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 가면 나쁜 냄새 나잖아요. 지린내라고 하죠. 이 나쁜 냄새. 이렇게 눈살이 찌푸러지는 이 나쁜 냄새가 바로 이 요소나 요산을 세균이 분해할 때 나오는 암모니아 때문에 나타나는 이 냄새예요. 원래 이 요소나 요산은 냄새가 없어요. 즉,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또는 몸이 안 좋을수록 질병이 있을수록 이 소변에서 나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 나쁜 냄새가 난다. 그거는 세균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이 나쁜 세균이 별로 없으니까 소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죠. 아이들 오줌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을수록 세균이 많으니까 이게 암모니아로 분해가 돼가지고 나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오줌의 색깔이나 오줌의 냄새나 이런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 알고 출발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산이라는 것은 ATP의 분해산물. 우리가 5만 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듯이 이 돈이 이렇게 단위가 나눠지듯이 우리 몸에도 이 세포들의 화폐인 ATP도 5만 원짜리, 10,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하듯이 ATP는 아데노신 3인산 이게 분해되면 잔돈으로 바뀌면 ADP, 아데노신 2인산 또 분해되면 AMP, 아데노신 1인산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게 분해가 되면서 종래에는 요산으로 바뀌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염기, DNA, RNA도요. 너무 이제 오래 쓰게 되면 낡겠죠. 그래서 이제 분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기는 게 요산이라는 겁니다. 아까 요소는 뭐랬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단백질이 질소를 포함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요소라는 형태로 빠져나가요. 질소 자체로는 못 빠져나가요. 질소 자체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질소를 좀 안전한 요소 형태로 바꾸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기닌 이 세 개의 물질들이 이렇게 회로를 이루어서 요소로 바꾸는 저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될 때 NH3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아미노산이 쓰임을 다한 다음에는 NH3로 바뀌어서 이 요소 회로에 들어오면 시트룰린, 아르기닌 회소를 타서 요소로 바뀌는 이런 회로가 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소 회로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암모니아가 즉 질소가 분해가 안 돼서 뭐 간성 혼수에 빠진다거나 아주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간의 요소 회로가 잘 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왜 우리 몸에서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통풍을 만드는가 요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톱니바퀴처럼 이걸 대사라고 하는데요. 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 많이 안 만들어지고 요소회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요소회로가 활성화돼서 질소가 요소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요. 이 요소 회로에서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질소가 들어오고 요소로 만들 수 있는 그 원료 이런 핵심 부품이 들어오질 않으면 요산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요소로 해서 질소를 빼요. 어느 정도는 요산으로 빼기도 하지만 그런데 몸에 부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요산으로 이렇게 저 파란 선 보이시죠? 아스파테이트. 이 아스파테이트가 충분해야 요소 회로로 질소가 잘 빠져나가는데 요게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요산으로 가는 회로가 발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은요, 너무 투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곧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또는 뭐 억울하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그게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품의 균형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라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많은가 이런 것을 알아보라는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샬랑샬랑 하는 표를 가져왔어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서 뭐든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요산이 나쁘기만 한 걸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산은 도대체 뭔가? 근데 제가 공부해 봤더니요. 요산은요.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해요. 이 콜레스테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은 생명활동에 너무나 필요한 자원인데 이 DNA하고 지금 시대가 오류가 나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지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요산 역시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가 뭐예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해독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항산화제가 없다는 거는 집에 청소기나 빗자루나 걸레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끊임없이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이 노폐물이 내보내는 과정에 나쁜 물질이 자꾸 생기잖아요.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듯이 나이가 들수록 자동차가 낡아질수록 매연 물질이 더 많아지잖아요. 새 차일수록 매연이 적고 이렇듯이 노화가 된다는 거는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가 아주 우리 몸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여러 물질들이 아마도 다 거의 항산화제일 텐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글루타치온 요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것도 항산화제고 코큐텐 이런 것도 항산화제고 뭐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 항산화제가 우리 몸을 끊임없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노화도 점점 느려지면서 훨씬 젊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젊은 이유는 우리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항산화제가 풍부한 물질들, 영양소들을 섭취가 많아져서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중요한데요. 이 요산이 항산화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요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요산이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부터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청소부인데요. 각각의 쓰임과 포지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은 혈액을 흘러다니면서 청소를 많이 해줘요. 근데 비타민 E는 지용성이잖아요. 기름에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세포막, 세포의 바깥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막, 지방을 청소하는 건 비타민 E가 잘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주는 부엌에서 쓰고 걸레는 거실에서 쓰듯이 행주로 거실을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항산화제도 쓰임과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산 역시 항산화제인데요. 요산이 항산화제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요산이 전자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항상 불안정해서 어디선가 전자를 가져와야 안정화가 되면서 나쁜 짓을 안 해요. 불안정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요산은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산이 항산화제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요산은 이런 핵산,
ATP 이런 질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을 청소하는 항산화제도 있고 세포 밖을 청소하는 항산화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듯이 요산은 이런 질소의 찌꺼기를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산이 언제 많이 만들어질까요?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DNA, RNA, 핵산의 찌꺼기고 요산이 ATP의 분해 산물이고 요산이 항산화제다. 이 세 개가 힌트입니다. 자, 과로라는 거에 뭐예요? 과로한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 돈을 많이 쓴다. 잔돈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과로라는 거는요. 몸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머리를 많이 쓰는 것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과로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과로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과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만큼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 늦게 헬스클럽에 가서 뭐 운동하고 이러면서 또 그러고 나서 또 못 참고 야식하고 이러면서 통풍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열심히 살아도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요. 과로할 때죠. 과로할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되는 일을 하면 과로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면 과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냥 그건 과로예요. 우리 몸은 활동 에너지, 재생 에너지, 면역 에너지 이렇게 딱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만 하고 면역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청소 에너지나 같은 거거든요. 쓰레기를 없애는 게 이제 면역세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산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영양이 부실할 때도 많이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회로 보여드렸죠. 아스팔테이트라는 그 원료가 없으면 요소로 안 가고 요산으로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영양이 부실할 때죠. 내 몸에 이 요소로 나가야 되는 회로가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요산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양의 균형이 안 맞을 때도 많이 만들어지죠. 과식할 때도 많이 만들어져요. 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식을 분해할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음식을 분해할 때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 그거 자체가 과식 이꼬르 과로예요. 항상 세포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포 입장에서. 내가 먹고 싶어서 많이 먹었다고 해도 나는 먹었어요. 근데 내 세포들은 그걸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식도 과로의 일종입니다. 자, 과식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핵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우리만 DNA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음식들도 DNA 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분해해야 되니까 얼마나 요산도 많이 나오고 ATP도 많이 쓰여지겠어요. 그래서 과식하거나 과로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영양이 불균형할 때 많이 생깁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교감신경 흥분 물질이 많이 나오고 세포의 대사가 빨라져요. 세포의 대사가 빨라지면 어때요? 찌꺼기가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자동차가 60으로 달릴 때 찌꺼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180으로 달릴 때 찌꺼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매연 물질이. 아무래도 많이 달릴수록 찌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활성산소를 내 몸에서 다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내 몸에서 없앨 수 있는 활성산소보다 더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요산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요산이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요산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요, 요산을 많이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요. 술하고 과당이에요. 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요산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인가요? 술을 해독하는 과정에서요, ATP가 엄청 많이 소모되고 그 과정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풍으로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술부터 끊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술과 함께 먹는 과일 안주. 근데 사실 과일 때문에 과당이 많아지는 일은 별로 없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액상과당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액상과당을 엄청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단맛을 설탕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과당으로 내는 이 시대적 흐름인데요. 음료를 마실 때도 과당이 들어가고요. 소스 있죠. 샐러드 소스. 이 모든 게 과당. 이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은 요산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있는 음식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철에 과일 많이 먹잖아요. 액상과당은 이제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지만 자연에서 온 과일은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과일의 과당도 과다하면 요산의 원료가 된다고 하니 통풍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로하나? 내가 너무 칼로리 중심의 음식만 먹고 이런 몸속에 좋은 미네랄이나 효소가 든 음식은 안 먹나? 내가 또 너무 많이 먹나? 또 내가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내가 잠을 못 자나? 술은 정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당, 이런 거.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옛날에는 정말로 통풍이 이제 부자병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요, 어르신들도 통풍 때문에 처방전 들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통풍에 걸릴 것 같이 안 생긴 이렇게 마르신 분들도 오시더라,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성 호르몬하고 통풍이 관련이 돼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요, 요산의 제흡수를 막아줘요.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 요산이 어디서 제흡수가 되냐면 신장에서 제흡수가 되거든요. 신장이 많은 걸 걸러주잖아요. 나쁜 것도 걸러주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제흡수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단백뇨 같은 게 위험한 게 뭐냐면, 단백질은 제흡수가 돼야 되는데 제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에 나오면 신장이 기능이 약해서 제흡수를 못하는구나 해서 단백뇨가 나오면 건강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포도당도 제흡수하고 요산도 제흡수하고 단백질도 제흡수하고 다 제흡수해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것처럼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게 많아서 제흡수 안 해도 되지만 옛날에는 진짜 배고파서 죽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 들어온 영양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질 않고 다 제흡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산이에요. 요산도 제흡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은 요산의 제흡수를 막아줘요. 그래서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요산의 제흡수를 못 막겠죠. 그래서 완경이 되면 통풍이 많아져요. 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일들이 참 많아져서 저도 좀 나이 먹는 게 이런 면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모두 다 통풍으로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즉, 통풍은 요산이 많아지는 고요산 혈증 맞지만 고요산 혈증이 모두 통풍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요산이 많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깜짝 놀래서 저에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통풍이 아닌데 한 번도 통풍 증상을 느낀 적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고요산 혈증이다.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는요. 고인슐린 혈증하고 똑같아요. 인슐린이 높다고 해서 모두 다 당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인슐린 혈증이 당뇨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 마찬가지로 요산이 높으면 통풍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 요산이 높다고 해서 모두 다 통풍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은 사실 요산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라서 신장 그 사구체에 많이 침착이 돼가지고 신장이 나쁘면 고요산 혈증에 또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요산이 많아져서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신장이 나빠져서 요산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사실 통풍보다 더 무서운 게 신장 쪽 질환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통풍에 시달릴까요? 이게 통풍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굉장히 심한 통증. 그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요. 특히나 이게 엄지발가락, 이 관절 마디마디가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면서 빨갛게 되면서 굉장히 아픈데요. 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를 살리려고 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산이 적당히 있을 때는 우리의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서 굉장히 평화롭게 흘러가지만요. 요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관절에 침착을 하게 돼서 결정화가 되면은 어쨌든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가서 그걸 없애야 돼요. 자, 도로가 막혀 있어요. 도로에 무슨 바위돌이 하나 탁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119가 가가지고 도로 통제하면서 그거 다 없애잖아요. 이렇게 바위를 깨서 없애든지 들어서 없애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그 요산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기는 게 바로 통증, 발열, 발적, 부종입니다. 염증 4대 반응.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풍의 통증은요. 사실은 나를 살리려는 반응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신호이고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통풍이 일어났으면 왜 통풍이 일어났어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우울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리고 나의 면역세포들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치유가 빨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요산이 못 빠져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침착이 됐지?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과로하는지,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지, 내가 너무 음식을 함부로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몸의 신호를 수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풍은요. 드러나니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면 조심하고 약이라도 먹잖아요. 문제는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에 요산이 축적이 되면은 많이 나빠질 때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보이는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통풍 환자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약사 자네가 안 아파봐서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통증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알아요. 벗어나려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통풍약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요산의 생성을 막아야겠죠. 지나치게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 우리 몸의 흐름을 막아야 요산이 축적이 안 되겠죠. 그런 약들이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요산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먹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요산이 빨리 빠져나가면 안 아프겠죠. 그래서 요산의 배출을 도와주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베네시드라는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통풍의 통증은 염증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씁니다. 콜킨인데요.
우리가 저도 지금 천안에서 서울로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거든요. 길이 있어야 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세포들도 길이 있어야 움직여요. 이 세포 안에는 미세소관이라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있어야 면역세포들도 움직이고 뭐 여러 자원들도 움직여요. 근데 이 콜킨이라는 약은 이 미세소관을 막습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이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면은 그 아픈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콜킨을 쓰는 건데 사실 이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콜킨이라는 약은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일시적으로 먹게 처방이 나오는 약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콜킨처럼 이 미세소관이나 이런 거를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그 소염 진통제 있죠? 이것도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처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처방도 많이 나오죠. 스테로이드가 바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코티솔, 이 코티솔을 제품화한 거라고 제가 부신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염증 반응을 없애려면 내 몸에서 스테로이드, 이 코티솔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과로를 하고 잠을 못 자고 노폐물이 많고 이러면 그거를 하느라고 이 부신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염증을 억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로도 안 듣고 뭐 안 듣는데 오직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통증이 잡힌다면 이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부신이 고갈됐구나. 내가 너무 에너지를 막 써서 에너지가 떨어졌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도 오래 쓰시면 안 되겠죠. 소염 진통제도 오래 쓰시면 안 되겠죠. 소염 진통제를 오래 쓰시게 되면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신장에 무리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산 자체가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풍 관리를 잘 하셔야 더 큰 질환으로 전환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요산의 생성을 막는 알로프리놀 같은 이 약들을 잘 보시면 우리 몸에서 이유가 있어서 요산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막는 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못한 그 물질들이 몸속에 남아서 가려움 같은 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약들이 지금의 고통을 막아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통풍약만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통풍에서 벗어나긴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통풍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통증을 숨김으로써 더 큰 질환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한데 너무 고통이 심한데 그럴 때는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산의 생성도 막고 배출도 도와주고 염증도 억제하고 통증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왜 내 몸에서 요산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빼내지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장에서 요산 배출이 안 되는지 내 몸에서 지나치게 요산을 많이 만드는지 요소 회로가 잘 안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는지 내 몸에 코티솔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균형을 맞추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통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제가 여러 강의에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균형을 찾는 거죠. 균형을 찾는 거. 통풍 역시도 지나치게 과로하면 안 되고 지나치게 과식하면 안 되겠죠. 과로와 과식은 세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과로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과식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이것들을 다 해결하려면 세포들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음식을 안 드셔야겠죠. 여기서 나쁜 음식이라는 건
술이 나쁜 음식은 아닐 거예요. 저도 술을 가끔 먹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매일 먹는 거.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 이거는 정말 나쁜 습관 같습니다. 술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고 뭔가 관계를 좋게 하고 이럴 때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의 내면에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술로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몸도 마음도 안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저 역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라고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 할 일을 구분을 지어서 조금 주변을 정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프신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너무 부지런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게으른 건 죄악이라는 그런 신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일을 보고 끝마치지 않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쉴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그 쉰다는 것도 안 쉬어본 사람들은 못 쉬더라니까요. 그래서 쉬는 것도 훈련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주는 이런 신호들을 잘 알아차려서 녹여낼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신호인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내면에서 그걸 소화하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나를 더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좋은 인자로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 왜냐하면 요산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과식도 있지만은요, 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내 몸이 살려고 요산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통증으로 죽지는 않지만 활성산소가 많으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암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산이라는 그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이나 항산화제를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항산화제를 제품으로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영양소로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통풍약만 드시고 있을 게 아니라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그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서 선택되는 물질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 몸에 맞는 항산화제를 꼭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입니다. 왜냐, 요산이 좀 만들어지더라도 내 몸에 체액이 충분하면, 즉 우리 몸은 순환계잖아요. 쥐구 2바퀴 반의 혈관이 있으니까 혈액이 충분해서 이 순환이 잘 되면 요산이 잘 흘러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할 때, 즉 체액이 부족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강바닥에 가뭄이 들면은 돌들이 다 튀어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돌들이 흘러가지를 못하잖아요. 요산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몸에 체액이 부족하면 어때요? 이 요산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어디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절이죠.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체액을 확보하는 거예요. 체액을 확보하면 요산이 잘 안 만들어질 뿐더러 혹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졸졸 흘러서 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나요? 수분을 빼내는 음식을 많이 먹죠. 카페인.
카페인도 이뇨작용 있고 술도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계속 몸에서 체액이 부족해지죠. 매운 음식은 또 어때요? 매운 음식도 몸에서 물을 자꾸 빼죠. 보양식, 아 피곤해, 힘들어. 과로를 했으면 과로를 하지 않는 게 몸에 훨씬 좋아요. 쉬는 게 더 좋은데 과로는 과로대로 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또 힘을 내게 하는 보양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게 되면 세포는 계속 물은 없어지고 열은 계속 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요산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굉장히 나쁜 조건이겠죠. 이런 식으로 통풍에서 벗어나시려면 사실은요, 몸 전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통풍약은 요산만 안 만들어지게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약으로 자꾸 인위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몸이 좋아져야 통풍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생활 습관, 내가 먹는 음식,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나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 다 점검하셔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역류해서 못 먹고 설사해서 못 먹고 굉장히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할까? 왜 우리 몸에서 음식을 흡수하지 못할까? 요거를 같이 고민해보는 위장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